안녕하세요. 백구시TV 제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나는 왜 펩트론에 몰빵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적용님처럼 펩트론에 되게 안티하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 안티하는 분들한테 내가 일일이 이제 댓글 달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가 그냥 문득 나한테 또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몰빵을 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그 사람한테까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좀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 적용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검증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좀 해서 제가 주간 알테오제인 시간, 주간 팩토론 시간에 업데이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장 적용님 좋습니다. 근데 시장 적용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좀 있고 한데 너무 댓글을 못 달게 해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적용님 제 방송 보시면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같이 이제 투자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되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픈 마인드로 제가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텍스트보다 사람을 보고 이제 좀 대화를 통해서 좀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런 만약에 시장 재경님 이 방송 보시면 혹시나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라든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시장 재경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제 카카오 아이디가 i190cm입니다. 그 친구 추가하면 제 카톡이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메신저 주시면 이제 좀 물어볼 것도 저도 물어보고 저 검증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적용님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거 반박을 하다가 그냥 저한테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더라고. 나는 왜 펩토를 몰빵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면 제약바이오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가총액별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먹거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제약바이오의 어민용 애널도 정리했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점이 뭔지 어디가 제일 먹거리가 큰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시가총액 순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가 CDMO입니다. CMO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생산이죠. 대표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이제 시가총액이 68조입니다. 68조.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 매출이 3.7조 정도 하고 영업이익이 1.1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넘버원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CMO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원래 삼바가 한 7년 정도 됐죠. 제가 옛날에 삼성 이재용 그것 때문에 그때 거래 정지될 때 저 들고 있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30만 원에 사고 30만 원에 사고 40만 원에 팔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때 상장했을 때만 해도 뭐냐면 이 회사가 과연 되냐 안 되냐 이걸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1등 기업이 스위스 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시 삼성이 잘하는 게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량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그 용량 생산량 기준은 스위스 론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CMO 분야에서는. 그래서 CMO 분야에서 1등이라는 건 어느 분야의 1등은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은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쭉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라고 예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삼성전자는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데 우리가 삼성전자 대신은 사야 될 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얘기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대 먹거리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죠. 시가총액 40조인데 이 셀트리온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뭐냐면 복제약이죠. 의약품 복제약.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제약 바이오인데 제약과 바이오가 있는데 제약은 이제 원료를 이제 케미컬로 만들면 제약인 거고 원료를 이제 단백질로 만들면 이제 바이오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웅제약 이런 회사들은 이제 제약 회사 원료가 케미컬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바이오 회사는 뭐 셀트리온, 그 삼성바이오로지스 이게 뭐냐면 단백질 배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백질을 원료로 하면 이제 바이오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서정전 회장이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미래 비즈니스를 뭘 할까를 고민을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제약회사들이 큰 게 보면 제약회사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제약 케미컬 약을 이제 제약 이 알약을 이제 복제를 하면 제네릭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의약품을 이제 복제를 하면 바이오시밀러 비슷하다 바이오시밀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 화이자의 비아그라 있잖아요. 비아그라가 이제 특허를 연구 개발하고 임상하는데 이게 신약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들고 이제 금액도 뭐 조 단위로 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과 연구 임상 비용이 대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화이자의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신약이니까 이제 특허를 보호를 해줘요. 그래야지 투자했던 임상했던 회사들이 이제 계속 그 매출도 어느 정도 회수도 하니까 그게 보통 특허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나라별로 다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보통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원래 10,000원 정도 판다 그러면 이 특허가 만료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미라든지 대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바로 카피를 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이자 비아그라가 10,000원에 오리지널 10,000원을 팔면 특허가 풀리고 나면 이제 한미 같은 회사에서 이제 88이라는 걸 만들죠. 카피해서. 근데 이 70% 가격을 냅니다. 7,000원을 팝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구, 임상 이런 비용이었기 때문에 이 70% 이제 30% 싸게 팔아도 되게 마진이 많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이제 뭐 2등 이제 이 복제약 제네릭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의 핵심은 뭐냐면 무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빨리 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가 그래서 7,000원 냈고 그다음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게 좋잖아요. 뭐냐면 내가 10,000원에 샀던 거를 이제 똑같은 이제 비아그라를 살라 그러는데 국내 회사에서 나왔는데 여기 한 30% 저렴해. 그러니까 효과는 비슷하대. 그럼 한번 먹어보니까 효과도 비슷해. 그러면 대부분 한번 먹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약가가 이제 싸지니까 되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대웅이 그 다음에 또 뭐 77을 내죠. 그러면 이 77은 이제 두 번째로 진출을 하니까 이제 한미가 이제 7,000원에 파는 거를 대웅이 77을 내서 이제 하는데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 5,000원에 내는 거야. 그래서 왜 가면 이제 한미 그 88을 이겨야 되니까 가격을 싸게 하는 영업을 더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생겨요. 그 다음에 3등은 3,000원 내고 그럼 뒤로 갈수록 시장은 가져오기 힘들고 마진이 되게 없어지는 구조가. 그래서 복제약의 핵심은 뭐냐면 포스트 무버. 빨리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서정현 회장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바이오 약품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정현 회장이 내가 미래 먹거리를 이제 바이오 약품을 하겠다 해서 바이오 시밀러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약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성공한 기업이 크게 없습니다. 그거는 시가총액을 봐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CMO고 두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시가총액이 많이 가는 게 이제 알테오제 6조입니다. 대웅제약이 시가총액이 뭐 2조 정도 하나? 유한이 뭐 4조 정도 하는데 지금 알테오제는 16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를 투자한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CMO, 바이오시밀러, CMO 같은 경우는 뭐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상이 뭔가 투자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꽤 헤비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보면 되게 기술력은 있는데 되게 시가총액이 되게 저렴한 게 많아요. 근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제 플랫폼 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아는 게 뭐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에베 바이오, 오름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20년 전에도 뭐 리가켄 바이오, 에베 바이오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테오 이제 몰빵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다른 시장 자체. 알테오젠은 그때 항암제 이틀로다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6조까지, 20조까지, 23조까지 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시장의 그 포테 때문입니다. 포테. 큰 시장. 전 세계에 이제 1위 의약품이랑 계약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알테오젠이 이제 다른 거 리가캠, 에베바 물론 플랫폼 기술도 좋고 좋다 하는데 저는 몰빵을 가야 한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제가 400%, 500% 이렇게 묻고 엑시트 할 수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빗대서 보면 뭐 리카캠도 좋고 에벨도 좋고 뭐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펩트론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2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하죠. 제가 알테오젠은 3조부터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6조까지 가서 2배를 벌다가 3분의 1 토막 나서 4년을 와신 상담하다가 이제 올해 400% 500% 수익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펩트론도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나는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이게 뭐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은 1상, 2상, 3상을 다 해야 되고 보통 우리나라 트렌드가 뭐냐면 2상을 하고 나면 라이센스 아웃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비파마들도 보고 1상, 2상 보고 데이터 좋은 것들은 그냥 다 라이센스 인을 해버립니다. 다 사버립니다. 근데 삼성을 직접 진행한다? 그거는 이제 트렌드에 안 맞습니다. 삼상을 직접 이제 한다라는 게 뭐 대표적인 기업이 요 4번에 있지만 HLB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직접 이제 하거든요. 근데 직접 한다는 건 뭐냐면 비파마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원래 HLB도 기술 이전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지금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HLB 투자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이제 한 5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진양곤 회장 때문에 제가 위암 삼상 뭐 그때 막 그 임상 실패할 수도 있다. 그 3시 넘어서 IR인가 뭐 할 때 뭐 주총 때였네. 주총 때 그거 해가지고 뭐 한가 3번 맞고 그래서 좀 있다가 유럽 ESMO에서 풀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엄청 뭐 베스트 논문상 받았다 이러면서 다시 20만 원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물론 그 났다가 이제 그걸 봤다고 해서 처음으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1억을 만들어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튼 그때도 위안 삼상 지금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가남으로 다시 해서 이제 가남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병용으로 해서 진행한다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로 HLB는 별로 그리고 설사 그게 출시가 된다 해도 뭐냐면 이 트렌드에 안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항암제 트렌드가 처음에 이제 화학 항암제 1세대죠. 2세대가 표적 항암제인데 리보세라dim이 2세대 표적 항암제잖아요. 그 다음에 3세대가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그 다음에 지금 ADC, 그 다음에 TPD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출시를 한다 해도 실제로 상업화, 실제로 매출하고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이제 분야가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 CMO 분야랑 이제 플랫폼 분야를 봐야 된다. CMO 분야는 이제 삼바 그것도 제일 안전한 것 같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셀트리온의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알테오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맥주사가 패러다임으로 피하지방 주사를 그거 보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지금 1등이 산도주인데 산도주가 앞으로 시장을 씹어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되게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 저는 플랫폼 기업을 눈여겨보고 이 분야에 이제 좋은 회사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알테오젠도 보고 이제 펩트론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튼 이게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 플랫폼은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임상 실패. 그러니까 HLB가 예전에 뭐 신라젠도 그렇고 뭐 이게 신약이 하나가 전부잖아요.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인데 이 안 되면 그냥 후루룩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은 좋은 게 뭐냐면 안 되면 또 다른 회사랑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 계속 파는 거니까. 그래서 좀 리스크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가 뭔가 신약이 아니니까 임상이 뭐 1상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상만 하면 1상 통과하면 이제 3상은 그냥 통과다. 성공이다라고 이제 박순지 대표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 기업을 되게 선호합니다.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많이 길었는데 여튼 결론은 신약 개발보다 플랫폼 기업이 리스크가 적다. 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야 안 되면 어떡할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물론 신약이 아니라서 조금 더 안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펩트론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뭐 다시 돌아오면 이제 플랫폼 기업을 눈여겨보자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펩트론이니까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니까 한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시장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 요거는 제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전 세계 1위 의약품이 키트루인데 올해 40조거든요. 근데 그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 28년이 되면 전 세계 의약품 1위가 째빠운겁니다. 그게 펩트론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시장은 항암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가장 경쟁력 인사가 뭐냐? 라는 게.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기업입니다. 신약 기업보다 리스크가 적다. 제가 앞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똑같습니다. 일단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이. 왜냐하면 신약은 임상 1상, 2상, 3상을 통해서
진짜 뭐 10년을 투자해서 진짜 만드는 건데, 이 플랫폼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일상 통과하면 이상 안 하고 삼성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박승진 대표가 말씀드린 일상 통과하면 삼성은 그냥 성공이다 보시면 됩니다. 있는 약물을 그냥 이 플랫폼을 태우는 거니까,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좀 정리한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알테오젠의 그 제형경고 플랫폼을 가지고 보호를 다 해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쳐다보니까 분무건조공법, 이게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분무건조공법으로 롱액팅 기술 이제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펩트론밖에 없습니다. 펩트론. 그러면 이제 다른 경쟁사는 어떤 형태로 하냐? 이제 롱액팅 기술이 첫 번째 이제 에멀전 물하고 이제 기름하고 섞는 기술이라 그러죠. 이제 뭐 우리나라에 G2G 바이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해외에도 대부분 다 에멀전 기술이 되게 대부분 다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아센티스랑 이제 한 게 이제 단백질 링크 결합 방식. 그러니까 단백질을 링크를 결합해서 보호막을 씌워서 천천히 분무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롱액팅 기술, 이제 지속형 플랫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 세 가지가 답니다. 근데 분무건조 공법이 이제 펩트론만 가지고 있는 특허 공법이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 공법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펩트론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죠. 빅파마의 선택.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펩트론만이 가지고 있는 분무공조 공법 때문에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합니다. 이 분무공조 공법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결합하고 이런 것들은 링크도 해야 되고 이럴 되게 결합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그리고 대량 생산이 좀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멀전도 물하고 기름을 섞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고 이래 대량 생산에 있어서 조금 뭐 물론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데 여튼 뭐 에멀전 방식이 뭐 장점이 있다. 설왕설래 하는데 뭐 시장 적용님도 에멀전이 더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에멀전 방식이 좋을 수도 있고 단백질 링크 방식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릴리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그러니까 분무건조 공법을 선택했다는데 저는 그게 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릴리가 전 세계 1위, 시총이 1200조 되는 이 회사가 계약금을 주고 공동 연구 개발을 했다. 왜? 저는 이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전 한 회사의 부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카드라보다는 서류, 계약서 이런 걸 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벤티지 랩인지 뭐 다른 뭐 동국인지 대웅인지 이런 회사들보다 한미보다 제가 펩트론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그 계약서, 이런 공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그 시장 적용님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펩트론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리가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수성을 난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머전이 좋을 수도 있고 단백질 결합 방식이 좋을 수도 있지만 분무공조 공법은 이제 펩트론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허로 가지고 있는 이제 유일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년 상반기 기술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알테오젠을 매도했던 것도 뭐냐면 투자함 모멘텀이 부족하다. 기대가.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를 제가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기대가 모멘텀이더라고요. 왜냐면 제약바이오는 이게 뭐 숫자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대감, 이런 시장 확대성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내년 상반기 기술, 이게 솔직하게 처음에 이제 리포트가 내년 4분기였잖아요. 지금은 더 짧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죠. 내년 상반기니까, 그러면 높하게 뭐 1월부터 6월이잖아요. 상반기라 해봤자.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 6월달 안으로 나온다는, 그러면 그 시세가 나오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시세 나는 거 보고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펩트론에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몰빵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길게 투자 안 해도 된다는. 왜? 짧은 투자 기간, 1년 안에 결정난다, 러프하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기술 이전이 나온다. 어민용 에너지 했죠. 그러면 6월 달에 나온다라고, 상반기 마지막 6월이잖아요. 6월에 나온다면 내가 한 달, 두 달 시세 반영되는 거 보고 정리하겠다 하면 한 8월 정도가 아마 제가 펩트론이 가장 좋은 이제 시세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이전 계약이 뭐 3월에 나올 수도 있고 2월에 나올 수도 있고 하면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제약사 중에서 최고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왜냐하면 지금 릴리 기술 이전을 뛰어넘는 게 어떤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릴리랑 얘기하고 있다는 그만큼 저는 국내 제약 회사 중 가장 모멘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펩트론이다. 그래서 쉽게 주가는 안 빠질 거다라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딜이 나온다 그러면 단군 일의 최대 딜이 나온다라는 게 이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뭐 우리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뭐 하늘 주식에 살아서 하는데 제 영상을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저는 이제 확신에 있어서 몰빵 간 거니까 제 확신대로 하세요라고 저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팩트만 가지고 제가 전달하는 팩트가 뭐냐면 일단 국내 제약 바이오 중 최고의 모멘텀 제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왜? 전 세계 1위 제약사 릴리랑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릴리의 대표 품목이 주력 품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들어오면 저는 이런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 시 반토막 난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고 성공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 수익 볼 수 있다. 라는 이런 관점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펩트론 시총이 2조니까 아까 2조가 10조에서 20조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 좋은 게 내가 100을 투자하면 1억도 100만 벌면 1000도 되고 2000도 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제가 남들한테 너무 리스크를 갖고 가라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시면 보지 마시고 그냥 리스크 싫으시면 기술 이전 이제 되는 거 보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저보고 이제 호도한다 뭐 이런 소리는 이제 이거 보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이제 항암제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갈 거다라는 게 이 키움증권의 데이터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만 해도 머크가 5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일라리가 이제 8위, 노보노디스크가 9위였는데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위가 이제 일라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2위. 머크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일라릴리는 시가총액 한 7배 정도 성장했고요. 5년 만에. 노보노디스크는 4배 정도 성장한 거죠. 이것만 봐도 이제 제약 바이오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 비만 치료 시장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이제 그 시가총액, 이제 시세가 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근데 여기에 일라릴리랑 우리가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기술 이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릴리도 이제 7배가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펩트론 같은 게 2조니까 저는 충분하게 이 릴리만 이런 기술 이전이 이제 검증만 끝난다 그러면 바로 저는 진짜 10조, 20조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의약품 1위가 키트루다인데 40조 정도 예상하고요. jet바운드는 25조. 28년이 되면 전 세계 의약품 1위가 jet바운드입니다. 80조입니다. 키트루다는 이제 50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전 세계 28년이 되면 전 세계 1위 의약품이 jet바운드다. 그 jet바운드가 우리 펩트론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함에 있어서 또 이제 그 조직의 리더를 보면 그 조직의 미래가 보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 출신 제가 헬릭 스미스도 투자해보고 그다음에 신라젠도 투자해보고 다 해봤는데 여튼 저는 LG 출신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LG 출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본무 회장이 참 그런 거 되게 잘하는 시기예요. 뭐냐면 그 미래 먹거리를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 세상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유럽에 출장 갔다 오고 나서 했다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 세상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LG 출신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왜냐면 그때는 막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연말에 이제 보너스 받으려 하면 이 배터리가 뻥 터져가지고 그거 다 물려주고 이래야 된다더라고. 그러면 이제 2인 단계 거기서 다 까먹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2차 전지가 너무 안 됩니다. 회장님 이거 이제 접읍시다 이랬는데 그때 구본모 회장이 그런 뚝심을 가지고 했다더라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그 LG 구본모 회장의 정신이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알테오젠도 LG생명과학 출신이죠. 이가켄 바이오, 펩트론 요런 분들이 저는 솔직하게 HMB 진양구 회장도 여러 가지 회장들이 다 있지만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 일단 성공 반증식이 어쩌면 LG생명 과학 출신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보면 그 조직의 미래가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좀 너무 펩트론이 또 한마디로 좀 좋았던 거는 LG생명과학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성공 방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플랫폼 기업을 선호한다는 거죠.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약보다는 리스크가 작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상 끝나면 이제 삼성은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우리 플랫폼에서 해서 롱액팅 기술, 뭐 제형공개 기술 이렇게 꾸는 거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 시 다른 파트너사 찾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리보세라빌 위암에 신청을 했는데 임상이 뻐그러졌어. 그러면 막 주가가 완전 상한가 세방가고 나락이 가지 않는. 근데 이 플랫폼 기업들은 뭐냐면 다른 파트너사 찾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 뭐 아니면 도가 아닙니다. 좀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신약 기업보다는 좀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제약바이오 성공반이 LG생명과학 출신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요 분들 안에서 전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0TV가 어떻게 보면 탑3로 밀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첫 번째 알테오제, 두 번째 이제 페트로, 세 번째가 오름 테라퓨틱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직 비상장 주식인데 하여튼 그 세 개가 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펩토론만 가지고 있는 독점 기술이 이제 분무 건조 공법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건조 공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펩토론밖에 없어요. 이 펩토론의 특허를 쉽게 얘기하면 초음파 노즐을 통한 이제 분무 건조 공법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펩타이드 사탕을 만드는 거랍니다. 이 펩타이드 의약품이 있고요. 이 생분해성 고분자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녹는 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상처 나면 옛날에는 실로 진짜 꼬맸다가 나중에 뺏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생분해성 고분자 뭐냐면 녹는 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탕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의약품을 사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탕이 점점 녹으면서 펩타이드 약품이 이제 약효 발현이 돼요. 그래서 롱 액팅 기술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매주 맞을 거를 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고 3개월 맞아도 된다. 이런 기술입니다. 이게 1개월 제형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시장 적용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왜 펩트론인가 이게 제가 대웅대학 다닐 때 루피오 대포주 관련해서 이제 사내 교육료를 제가 받은 브로셔라야 그거거든요. 대웅대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제 그 에멀전 공법하고 분무건조 공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멀전 공법의 이게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젤라틴 포함되어 있고 독성 유기 용매 잔류 가능하다라고 됐어요. 왜냐면 이게 썩는데 이 썩은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을 넣는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루피오 대포주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초음파 노즐 분사. 그러니까 이거는 펩트론만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쓰려면 펩트론 특허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이 지금 에멀전 방식으로 갈아탔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그 펩트론이 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뭐가 우수하냐, 에멀전이 우수하냐, 뭐 분무건조가 우수하냐 이런 말 별로 저 이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정경님이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웅제약이 사내 교육료를 만들어서 의사들한테 이제 디테일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대웅대학 제가 출신이잖아요. 제가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루피아의 특허받은 분무건조 공법으로 생산되어 젤라틴과 독성 유기용매가 사용되지 않아 안전합니다. 이걸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릴리가 왜 펩트론의 분무건조 공법,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이제 선택을 했냐는 거는 이걸로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낫니, 내가 낫니 이거보다도 릴리가 요 공법 때문에 특히나 루피오 대포의 이런 상업화 경력 때문에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벤티 많이 미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믿을 만한 거는 저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약서 이런 이제 공시 이런 거거든요. 일단 비파마의 릴리의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10월 7일 나왔죠.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이렇습니다. 펩트론은 플랫폼 기술을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위해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에게 비독점 라이센스 부여하며 이는 전 세계 대상으로 서버 라이센스 컬리가 포함된 완전 지불된 로열티가 없는 제한된 라이센스이고 내부 연구 개발 목적 및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센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된 그러니까 펩트론하고 후속 상업 라이센스 계약을 목적으로 한정된 그리고 계약금도 준 거죠. 근데 지급된 계약금이 뭐냐면 이제 반환되지 않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반환되는 계약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환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상대방의 기술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줬을 때 우선권을 나한테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릴리한테 이런 관련해서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가지고 계약금을 받았고 이 계약금은 이제 반환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카더라 이거 말고 제약바이오는 여튼 문서상 계약서 이런 걸 제가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펩트론을 선택했던 이유도 이 계약서 때문입니다. 공식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이제 계약 상대자가 노출됐죠. 공개가 됐죠. 왜 그러냐면 20년도에 이제 알테 머커랑 이제 키트루다 했는데 10대 제약사라 이거 계약 노출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노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린이랑 어떻게 보면 펩트론과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어째 보면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요게 이제 요번에 IR 하면서 엄민용 애들이 했죠. 나왔던 게 PT403, PT404. 시장 적용님이 제가 좀 깜깜한 게 뭐냐면 주요 파이프라인 이렇게 보면 회사를 노출을 안 해놨어요. 공개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PT403이 성분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PT404, 트리제파티드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명하고 그거는 성분명만 공개가 되지. 이게 릴리 건지, 뭐, 노보노 디스 건지 그게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비밀 계약,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노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분하고 프로젝트 노출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왜? PT403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PT404 티르제파티드 얘기해줘서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튼 PT403은 국내 임상, 왜 노브레이스크나 이제 뻐그러졌으니까 저번에 알 내용에도 그랬죠. 최울 대표님께서 이거 국내 임상해서 우리가 제네리로 팔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PT404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하겠다 내년부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이 먼저 선반영하고 나서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임상 1상 하기 전에 아마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엄민용 애널의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에.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고 다른 한미고 지랄이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기가 우리는 계약서상에 이런 나와 있고 리포트에도 엄민용 애널이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좀 비교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팩트 위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팩트 위주로만. 그래서 여기 엄민용 리포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긍정적 내용은 펩트론이 본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PT404 임상 1상을 계획을 밝힌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앞번에 이제 실패는 없다 그 리포트에는 이랬죠. 14개월의 검토 기간 동안 일상 결과 확인 후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나 보았으나 그래서 이제 내년 25년 4분기 정도 예상을 했죠. 근데 요번에 변경했죠. 그게 뭐냐면 기술 검토 계약이 약물 대비의 공시에서 확인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트리제파티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번 기업 설명회를 통해 최소 PT404 임상 1상은 25년도 진입도 확인입니다. 확인. 그러면 확인을 했다라는 엄민용 애널이 누구한테? 당연히 펩트론한테 확인했기 대표니까. 내년 상반기 중 일상 투약에 대한 양사 의사결정 완료 시 본계약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엄민용 애널의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엄민용 리포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년 상반기 중 기술 이전 계약으로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놨습니다. 엄민용 리포트에 그대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펩트론이 되게 좋은 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 기술 이전이 된다 하면 1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그게 1월이 될 수 있고 2월이 될 수 있고 3월도 될 수 있고 좋다. 러프하게 6월까지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증받고 있어서 시총이 2조에서 3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괜히 많이 하니까 2조, 3조 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 이전 시 검증이 완료된다라는 거는 아까 이거 리서처 TV가 얘기하는 리서처 TV가 되게 시니컬합니다. 저는 되게 좀 희망적인 사람인데 시니컬한데 기술 이전 된다 그러면 검증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최소 6조에서 10조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게 리서처 TV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패러다임 적용시 제가 뒤에다 패러다임에 한번 얘기하겠는데 저는 20조, 30조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일단 현재는 검증 중이니까 2조, 3조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술 이전 됐을 때 최소 6조에서 10조. 이 시니컬하게 보는 리서처 TV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적용 시 20조, 30조. 근데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했는데 그러면 폭이 어차피 예측이 분야니까 최소로 어떻게 보면 극보수라면 6조는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희망적으로 보면 20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좀 폭체가 너무 크죠? 네, 여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 예상 시기, 그러니까 매도 시점은 6월 달에 만약에 나오면 저는 한 달, 두 달 정도 보고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회원 영상으로, 멤버십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제가 그거 만들어 난 거는데 올리려고 하다가 아직 라면도 끓기 전에 올린다고 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그 대기해놨어요. 그거는 나중에 골드 전용 영상으로 제가 이거 케이스 스터디 한 거를 그대로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그래도 제가 뭐 이런 뭐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거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죠. 그래서 좋은 거는 펩트론은 1년 투자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펩트론을 투자하는 본질이라고. 그래서 지금 30%날 수 있죠. 3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꿋꿋하게 가야 됩니다. 왜? 1년만 버티면 됩니다. 말이 쉬워서 1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8개월 정도면 됩니다. 8개월 정도. 내가 8개월 정도 투자해서 5배에서 10배 먹을 수 있다는데 이거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막말로지.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절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펩트론을 투자하는 거는 30%, 50%, 100% 먹으려고 투자하는 거야. 500%, 1000% 먹으려고 투자하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잘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 이제 예상 시총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알테오젠 시총에 빗대서 이제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아, 이거는 아니네. 이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 이게 이제 얘기했다시피 제가 시총 20조의 근거가 뭐냐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87,100원이죠. 2조 292조 정도 하죠. 근데 요게 10배 가면 20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8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87만 원, 87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한 판 정도 한다라고 보는데 이 수익의 템버거의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템버거 어떻게 보면 1000% 수익률 낳는 종목들을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23년도는 에코프로예요. 시가총이 30조까지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러다임에 딱 있었습니다. 뭐냐면 크게가 뭔가 있어야 됩니다. 한 방에. 그게 뭐냐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다 이래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배터리 3사 했죠. 삼성 SDI, SK온, LG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수주금액만 1100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배터리 기업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양극재. 왜냐면 양극재가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를 만약에 1억짜리를 사면 이 1억의 50%는 배터리 값이랍니다. 근데 이 배터리 값의 50%는 양극재 값이라.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에코프로가 되게 많이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이제 패러다임에 있어서 30조까지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알테오젠은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이때 기술 이전 할 때도 10배 갔거든요. 저번에 차트 보시면. 근데 지금도 이제 저점 대비 2조 가다가 이제 23조까지 10배 간 거죠. 그 근거는 뭐냐면 요것도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앞으로 이 시장은 정맥 주사에서 피하 지방 주사로 간다라는 이 패러다임이 있어요. 모든 회사들이 다 이제 피하 지방 주사로 갈 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장성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24년, 20년도에 키투르다 4.1조 계약한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임상 종료죠. 그러면서 기술 이전했을 때도 10배 갔었고 지금 임상 종료도 10배 간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뭐라면 25년 내가 내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이 끝나고 기술 이전이 되면 이런 겁니다. 패러다임의 이게 똑같이 뭐 항암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시장이 됩니다. 그 패러다임이 있고 그다음에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머크 지금 이제 항암제 1등이 키투르다 그리고 그 키투르다를 뛰어넘는 28년도 전 세계 1위 옆에 없는 젯바운드 릴리 젯바운드를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의 제형변경 플랫폼처럼 롱 액팅 기술, 펩트론의 롱 액팅 기술을 이제 적용한다. 그러면 저는 이 패러다임에 딱 있으면 20조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이 패러다임에 20조를 주장하는 근거가 이 패러다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뭐 상황은 봐야겠지만 만약에 기술 이전이 나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뭐 비만 치료는 좀 쉽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뭐 30초까지 갔는데, 전기차 시대다 쉽잖아요. 그리고 지금 패러다임, 제형 변경은 이제 알테네이 좀 어렵잖아요. 제형 변경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쉬워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시장, 비만 치료제 시장이 30조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 맞아요.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펩트론의 업사이드는 솔직하게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게 우리가 뭐라 그러면 진짜 한 방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그 회사가 뭐 4천억 5천억 했는데 타미플루라는 약을 개발을 걔가 100조까지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그도 마찬가지로 이 펩트론이라는 애가
릴리한테 만약에 하잖아요. 20조도 갈 수도 있는데 100조도 갈 수 있는 회사가 펩트론이죠. 그거는 또 뒤에다가 제가 또 설명해 드리죠. 근거는. 여튼 요 패러다임에 했을 땐 저는 20조도 갈 수, 20조, 30조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얘기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기술 이전, 머커랑 했을 때 알테오젠에 거기에 빗대서 이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머커는 시가총액 357조, 릴리는 1106조, 3배 정도 차이 나죠. 근데 머커의 이제 주력 제품이 키트루다. 24년도에 40조 매출하고 예상되고 28년도에 50조 예상인데, 이제 릴리의 어떻게 보면 주력 제품이 젯바운드 마운저로 24년에 24조, 28년에 80조. 이제 엄청 크죠. 이렇게 반영을 하면 그 펩트로겐 적중 주가가 이렇습니다. 20년도에 기준했을 때 일단 이제 키트루다는 6조까지 갔습니다. 알테오는 6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총이 3배 정도 차이 나니까 우리가 머크랑 하는 게 아니지 릴리랑 했으면 릴리는 더 큰 회사랑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8조 정도는 가. 요때 기준으로 했을 때. 왜?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90만 원 정도는 예측이 된다. 그러면 아까 얼추 비슷하죠. 80만 원, 90만 원. 왜? 템버거 비슷하죠. 네,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예전에 이제 20년도 기술 이전 계약 시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100조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28년도 이제 펀드 매출 예상이 80조로 했습니다. 로열티 5% 하면 4조입니다. 4조.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23년도에 3.7조 매출하고 영업이익률 1.1조에서 시가총액 60조, 70조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승반영 그냥 그러면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60조 곱하기 4면 240. 1.1이니까 1 빼고 그러면 200조 정도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승반영이니까 절반만 반영하자면 100조도 가능하다. 100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타미프루라는 약을 개발을 하면서 4천억, 5천억 하나에서 100조까지 갔거든요. 완전히 그게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약에 투자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펩트론이 진짜 이 플랫폼이 릴리한테 기술 이전이 된다 하면 100조도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주식이 솔직하게 이렇게 100조, 80조, 20조, 100조 이런 걸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펩트론을 논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업사이드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먼저 알고 이렇게 투자하게 된 게 너무나 행운이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유튜브를 요즘에 제가 알테오젠 또 은퇴를 했잖아요. 유튜브도 솔직히 제가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피디님 월급 주고 하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다. 근데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알테오젠 투자했을 때 제가 그 방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 지인들도 부자 되고 우리 가족도 부자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뭐 제가 하니까 뭐 생일 때도 고맙다고 한우 소트도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내 지인들한테 돈 빌려달라면 돈 1,000만 원 빌려주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했던 거 검증했던 거 내가 공유를 같이 자기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300%, 400%, 600%, 700%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뇌를 너무 또 좋아하고 항상 응원하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이 좋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네가 이렇게 막 했다니 고점에서 팔고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닌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미합니다. 개미들 돈은 미미합니다. 그런 거 갖고 의미가 없고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주식이 좋은 거는 가치 부자입니다. 주가 오르면 가치 부자. 20년 꼴랑 3조 4조 했다니까요. 근데 20조 넘게 왔잖아요. 지금 빠져도 16조입니다. 근데 제가 투자했던 다 제 지인들 다 부자 됐거든요. 그게 제가 아는 걸 조금만 공유했으니까. 지금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트론도 내가 공부하고 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그래도 제약회사 다니면서 봤던 것들을 그냥 공유할 뿐입니다. 그 공유했는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30%, 50% 먹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진짜 이 업사이드를 보면 진짜 2배, 진짜 3배, 5배, 5배에서 10배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너무나 지금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펩트론 갖고 부를 일으켜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병철 회장의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하는 명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한 10월달 정도면 항상 일본에 갔다 온답니다. 일본에 갔다 오면 이렇게 한답니다. 뭐냐면 그 사장단들 있잖아요. 갔다 오면 이제 이병철 회장이 내년에 삼성은 뭘 할까 미래 먹거리를 고민한답니다. 근데 이제 오자마자 사장단 회의를 이제 집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장들한테 내년 사업 계획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장단이 예를 들어 20명이라면 20명이 다 PT를 다 듣는 거예요. 자기 사업부는 이제 내년에 성장을 뭐 10% 하겠습니다, 20% 하겠습니다, 30% 하겠습니다. 막 얘기한다고요. 아니면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병철 회장이 다 들어보면 핵심은 사장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보다 조금 성장하는 걸 다 보수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다 한두 시간을 다 듣고 나서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우니 이제 사업 이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 얘기를 했죠. 경제가 좋다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렵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중에서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저도 영업을 할 때였는데 그전만 하면 그냥 제가 영업할 때 맨날 약국에 경기 안 좋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맨날 경기 안 좋다고 얘기하다가 이거를 보고 너무 반성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 이 비행기 타면서 이 책을 봤는데 제가 오니까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난 약국 경기 안 좋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랬는데 그때 뭐냐면 내가 여름에 잘 팔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약간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힘들고 외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경기가 그러니까 주식시장 좋다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 나쁘다고 다 떨어지는 거. 오늘도 상한가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에서 잘 될 수 있는 주식이 뭔가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펩트론이 아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게 핵심이 이 펩트론이 아마 진짜 잘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펩트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부를 일으켜줄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제가 앞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펩트론을 몰빵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한 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 때문에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뭐 변동성이 있어서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걸 다 제끼고 나서 본질만 보자고, 본질만. 본질만 보면 1년 투자하면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종목이. 그러니까 자꾸 현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본질만 보고 투자를 합시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포기하는 것도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 8개월 정도만 좀 믿고 투자해 봅시다. 그래서 진짜 제임스 말 듣고 진짜 했는데 진짜 3배, 4배, 5배, 10배 먹을 수 있는지 안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검증해 보시죠.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년도에 얘기할 때도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저 솔직하게 요즘에 팩트론 가지고 맨날 얘기하는데 저보고 그 느낌이에요. 옛날에 알테오제 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지인들도 니 믿고 한번 나도 베팅해 볼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멤버십 형님들은 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펩트론은 진짜 나뿐만 우리 가족이 불러일으켜줄 종목이니까 한 주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조정 올 때마다 좀 사시고요. 그리고 베팅 다 하시면 저처럼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도 평단 높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 그래도 지켜보면서 가자고요. 가면 저는 이제 한 8개월 내에 좋은 결과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제 말 믿고 이제 같이 한번 쭉 10조, 20조까지 투자 한번 해보시죠. 아시겠죠? 주가 많이 빠져서 좀 속상하시고 하실 건데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요. 벌 거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 펩트로 5배, 10배 먹을 거 생각해서 그렇게 좀 희망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로 가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